만 TGS 41.510 510마력 덤프트럭 외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교육장에서 문 열 때 여기로 이제 보시면 되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열라고 했죠, 그지? 그렇죠. 양쪽 손으로 균등하게 힘을 주셔서, 아니 여기 당기시면 됩니다. 여기를 당기시면 얘가 닫혀 있으면 이제 외부 공기 차단시킨 거고, 열면 안에서 오픈을 하면 얘가 열리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얘가 센서예요. 센서가 있어서 오토로 놓으면 외부 공기질 따서 얘가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청소할 때가 있어요, 앞에. 공기질 좀 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양쪽에 오픈하면 이렇게 필터가 나와요. 그럼 얘를 에어건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아버리는 거야? 털털 털어서 먼지만 털어서 다시 끼고 다시 닫아주시면 이게 이렇게 청소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에어컨 라인이니까 지금 되고, 여기가 엔진 오일 보충하는 거, 그리고 냉각수 보충하는 데고, 그리고 엔진 오일을 말 그대로 이제 차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이제 밖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평지에 시동을 끄고 한 30분 뒤에 아버님이 직접 이제 설정에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엔진 오일이 좀 레벨 수위 이하다 하면 경고를 띄워요, 체크불을. 그래서 엔진 수위 낮은, 엔진 오일 수위 낮으니까 저희가 드렸던 5리터짜리 그거 한 3리터 정도 보충을 여기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보다 센서가, 레벨 센서를 좀 더 예민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딴 차들은 괜찮은데 그 정도 떨어져도, 근데 우리 차는 좀만 떨어져도 경고등을 먼저 띄우게끔 좀 예민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경고등 떴다 해서 엔진 오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번호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달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타공을 했고, 견인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여기가 견인구래요. 견인할 일 있을 때는 이렇게 제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툭툭 쳐주시면 닫힌 거고, 그리고 뭐 물청소 하실 때는 여기가 휴즈박스예요. 고압 세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양쪽에. 고압 세척은 최대한 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썬팅에서 진한데 저희가 이제 레인 센서, 라인,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오토 라이트,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쪽은 좀 청결하게, 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레이더야, 붙네.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셀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흙이나 뭐 이런 철성분 같은 게 이 근처에 있으면 오작동을 일으켜요. 얘 레이더는 이렇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있는 물체에 반사해가지고 앞차를 인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좀 청결하게 이용해 주시고, 밟고 올라가셔가지고 차문 청소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워셔에. 네, 딱 하나인데 이걸 열어서 이렇게 워셔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뚜껑은 항상 잘 잠그셔야 돼. 왜냐면 내가 잘 잠갔다라고 생각해도 잘 안 잠가지는 경우 많아요. 완전히 꽉 잠긴 거 확인하시고,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타이어는 3파 항상 여기 써있듯이 가득 채우지 말고, 수시로 자주 넣어주더라도 최대한 통에 있는 걸로, 10리터짜리 통에 있는 거는 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걸려 있는 동안에 그 주입구나 이런 호수 쪽에 알갱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차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노즐도 있고 뭐 거름망이 있어도 그게 미세한 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요수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통으로 넣어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메인 배터리고 얘가 수분 필터예요. 얘가 연료 수분 필터인데, 지금 겨울철이나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수분을 빼줘야 돼요. 기름에는 어쨌든 물이 성분이 들어가니까. 빼는 방법은 여기 보면 코크가 있어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바닥에 기름이 떨어지면 잠가요. 왜냐면 물은 아래쪽에 모여 있거든. 그러면 수분을 다 뺐으면 이쪽 필터 안에 공기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채워줘야 돼. 얘를 풀어요. 왼쪽으로 풀어서 빼죠. 그 다음에 빡빡 할 때까지 이렇게 눌러 압력을 줘야 돼요. 이렇게 빡빡하면 눌러서 다시 잠가주시면, 그냥 겨울철에, 그러니까 추워지기 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필터 교환이나 이런 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겨울철 동절기 예방 차원에 한 번씩은 이렇게 빼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도 매운가지인데, 에어도 여기가 물이 많아요, 물이. 에어도. 그 아래쪽에 저거 에어 빼주는 게 있어요. 물 빼는 거예요. 저것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4채널 보면 이게 우리 정품 카메라, 라디오 화면에 나오는데 조그매. 그래서 4채널에다가 이거를 또 단 거야. 그러면 얘가 망가졌을 때는
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큰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안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업등은 이렇게 달아놨고, 이제 우리 덤핑할 때 쓰는 이제 오일이니까 좀 여기대로 매일 뭐 오일 체크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름, 차 키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저가 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주지 마시고 기름 넣을 때는 그 열쇠 가게 가서 모양만 따세요. 이렇게 잘 잠겨 있으면 떼떼떼떼 소리가 나요. 아까 요소수는 그러니까 뚜껑을 자주 잃어먹어.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잘 잠겼는지를. 이지 버튼이라고 우리 쪽은 당연히 여기 있어요. 아버님 그때도 설명했지만 비상 깜빡이, 그리고 키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누르시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시면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덤핑하는 방법은 뭐 이 레바로 하시는 거고, 당연히 PTO가 작동된 상태에서 레바 조작을 해야지만 덤핑을, 시동을 올 때는 키 온을 하고 체크불하고 스톱불이 없어지면 그때 시동을 그냥 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이게 라이트예요. 오토 넣으면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고, 저 센서로 인해서 알아서 어두워지면 하는 거고, 미등이에요 아버님, 수동으로 할 때는. 그리고 라이트예요. 그리고 한 번 빼면 안개등, 그리고 또 한 번 빼면 뒤에 안개등,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오토는 라이트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이트만 쓰시고 안개등을 켜야 되겠다 하면 한 번 빼세요. 그 상태에서. 그쵸? 그러면 안개등이 되는 거예요. 덤핑을 할 때는 우선은 PTO 버튼을 누릅니다. PTO 버튼 누르시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서 화면에 이렇게 PTO가 작동합니다. 네. PTO가 작동합니다라는 표시가 뜨면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뒤로 제끼면 들리는 거, 들어서 뒤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그쵸. 놓으면 스톱이 돼버리고, 다시 들고 앞으로 내리시면, 이게 작동할 동안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이미 긴급 상황이 있어서 스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토로 해버리면 다 지켜버릴 거 아니야. 짐을 내리실 때도 천천히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야. 앞으로 가면서, 그러면 한 번에 내리면 안 되잖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실 거고, 내릴 때는 안 되고 올릴 때는 홀드가 돼요. 그 홀드 기능이 여기 보시면 올릴 때는 홀드가 있고 내릴 때는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고, 지금 시트가 높잖아요 아버지. 시트 조절한 거, 이거 여러 번을 한 번에 하는 게 한 칸씩 한 칸씩 조절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내려버리면 쭉 내려가고, 한 번에 쭉 올리면 쭉 올라가요 의자가. 그러니까 한 칸씩 한 칸씩 조절해 주시고, 얘는 낭창 그렇죠. 엉덩이 시원하게, 그리고 엉덩이 시원하게 뜨겁게 다 있고, 얘는 전체 각도 조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요추랑 다 있고, 머리 부분만 조절할 때는 이걸 내리시면 돼요 아버님.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하니까, 내리시면서 뒤로 밀 거면 밀어버리세요. 넘어왔으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절되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뭐야? 뒤에 등, 허리. 우선 여기부터. 이게 사각지대 카메라예요. 이쪽 캐빈 뒤쪽에 이쪽이 달려있고 아래쪽을 보이는 건데, 야간 시에는 밝으면 좀 시야가 불편하잖아요, 사이드미러 볼 때. 그때 이걸 눌러서 끄시는 거예요. 카메라 2번이 쟤를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꺼져요. 한 5초나 10초 뒤에 꺼지고, 그리고 야간 시에는 끄면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켜면 제가 그냥 알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알아서 꺼지고, 그리고 항상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꺼진 상태에서 얘를 누르셔서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얘는 후방 카메라, 얘는 후방 카메라겠죠? 얘를 누르시면 여기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이게 정품 원래코 후방 카메라. 후진을 넣었을 때도 후방 카메라 자동으로 들어와요. 후진 넣었을 때. 네, 근데 이제 뒤를 보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4층을 달아놨기 때문에 후방 쪽이 지금 여기에요. 전후, 좌우. 그렇죠. 이렇게 4채널 해놨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지금 후방을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로컬 중지하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들어와요. 어디지 들어와요? 이걸 또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분할로, 보고 싶은 분할을 이렇게 하시고,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은 그냥 그 화면만 원터치만 하면 그냥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4개 분할로 가고 싶으면 이걸 눌러주시면 터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방을 거의 많이 보시기 때문에 후방만 딱 보시면 돼요. 후방은 딱 이걸로 때. 보는 게 낫겠지. 네, 이거보다는. 요거 선에서 있고. 우선은 양쪽 다 보시고, 그냥 사각지대 카메라는 항상 뭐 낮에는 켜놓으셔도 되지만 밤에는 꺼놓으시라고 있는 거고요. 밤에는 왜 꺼요?
사이드 미러가 옆 빛 때문에 반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이 필요하잖아요. 뭐 밝은 거 보시면. 여기 또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도 그냥 수납 네, 공간으로 그러네. 쓰시면 되고, 네. 여기 퓨즈 박스인데 이따 내려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12V, 24V 있고, 요게 이제 오디오 관련된 USB하고, 그러니까 충전용은 여기 앞쪽에 올리. USB 꽂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충전 여기다 하시면 돼요. 지금 불 들어온 거 보면 카메라, 그리고 얘예요, 얘. 이건 뭐야? 얘는 언덕 밀림 방지. 그러니까 얘가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언덕 밀림이라는 건 얘가 브레이크를 해서 발을 띄고 전진이든 후진이든 2초 정도 잡아줘요. 그러면 요거에서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드라이브를 넣고요. 드라이브를 넣고 브레이크를, 지금 사이드가 잠겨 있으면 이렇게 빨간 바킹이 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방법은 뭐 수동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처럼 악셀레터만 밟으면 돼요. 악셀레터 신호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풀려요. 그러네. 그리고 나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바퀴 브레이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당기면 잠겨지는데, 만약에 드라이브를 놓으면 이제 누르면 풀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드라이브에 놓고 악셀레터 신호를 주면 그냥 풀려요. 풀린다. 그리고 승용차식이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운행이 끝났어. 시동을 끄고 그러니까 내리시면 얘가 시동을 끄면 잠겨요. 그냥 굳이 당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풀리고 운행이 끝나서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체결이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잠깐 놓고, 그러니까 얘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발에서 떼면 한 2초 정도를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풀려요. 그러니까 2초 동안은 그냥 밀리는 거, 앞이든 뒤든 밀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항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끄셔도 내가 시동을 껐다가 다음에 켜도 얘는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들어와 있는 애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급하게 나간다 그래서 차가 나가는 게 아니네. 그렇죠. 어쨌든 급할 때는 확 밟으니까.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 주의사항이 확 급출발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미션이 닿죠. 미션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천천히. 급출발을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악셀레터 신호를 확 주면 클러치가 확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산발이란 이런 게 어쨌든 소모품이긴 하지만, 수입차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좀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천천히. 네. 이게 이제 오디오 관련된 버튼이에요. 이게 뭐 줄겨찾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터치만 해도 인식이 돼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길게 눌러서 이제 아버님 라디오 뭐 이런 걸 저장해 주시는 거고, 전원 버튼 얘를 길게 누르면 되고, 볼륨이고, 뭐 다음 채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라디오 블루투스 연결은 제가 지금 블루투스를 끌게요. 블루투스를 해야 돼. 해거든. 블루투스를 하여야지 음악을 들으시면 대형 라인업에는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화면이 터치가 안 돼요. 저희는 요걸로 조절하시고 요걸로 설정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전 화면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바뀌는,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시면 푸시 지원을 안 해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면 얘가 마우스 패드가 움직여요. 그러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살짝 터치. 우리 핸드폰 터치 하듯이. 그러면 지금 아틀란이라는 화물 전용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에는 기본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우선 전 화면을 넘어오고, 지금 설정을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설정으로 이 사운드가 나오면 전 화면을 한번 누르면 연결 부위, 연결에다가 OK 누르면 블루투스 탐색 가능.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 검색을 눌러주실 거예요. 장치 검색을 누르면 블루투스 한번 찾기 한번 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뭐 미디어가 이게 연결된 거예요. 허용 다 눌러주시면 되고, 허용 해주시면 된 거예요. 이제 아버님 핸드폰이랑 얘랑은 연결이 된 거예요. 장치 목록을 보시면 한 개 연결된 장치가 뜨고 음악과 전화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멜론으로 음악을 틀으시면 음악이 들고, 전화는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전화를 누르면 이렇게 아버님이 통화했던 내용들 뜨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OK 버튼 누르면 이제 전화가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전화 연결돼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미디어와 한 번 더 누르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가 떠요. 여기도 떠지죠. 이렇게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기 보셔서 이걸로 누르신 다음에 전화 연결하고 싶은 사람을 OK 버튼 누르면 연결돼요. 그러니까 오는 전화도 여기에 뜨겠죠. 누가 전화가 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 버튼을,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통화가 돼요.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이걸 누르는 그렇죠. 얘는 좌우로 화면을 넘기는 거고, 얘가 OK 버튼이에요.
전화면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연결됐어요. 그리고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그 외부 공기 차단하고 열어준다는 게 오토 알아서, 이게 A가 오토라는 거고 닫았고를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열선 무시동 히터가 있다라는 거고, 무시동 히터는 얘예요. 온천 모양 있죠. 네. 얘가 불이 들어오고 온도를 최고, 이게 온도를 최고로 하면 이렇게 온천 모양이 뜨죠. 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얘네는 바람 조절이고 얘도 버튼에 숨은 기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조 프로그래밍이라고 써있고 월요일 되는데 이걸 예약이에요. 무시동 히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30분 전에 틀어놔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무시동 히터가 알아서 작동을 해서 안을 좀 따뜻하게 해놓겠죠. 그 버튼이 잊으실까봐 얘예요. 예약하는 버튼.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 얘를 누르시고 온도를 올리시면 무시동 히터를 쓰실 수 있어요. 시동을 꺼야 돼요? 켜도 되고, 그 무시동은 말 그대로 기름을 안 쓰고 시타잉을 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을 끈 상태에서 대기하실 때 쓰시라는 거고, 얘는 많더라고 이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일반 여기 바람 나오는 데서 뜨건 말거나, 옛날에는 이제 위에도 다이얼이 있지만 이 아래쪽 큰 다이얼도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 다 이런 조절하는 거예요. 아, 요거? 이런 식으로 조절. 뭐 하여튼 써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그렇지, 이제 작동해보면. 네, 해보시면. 전화는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야. 전화는 아버님 전화랑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근데 아까 여기도 있다고 했죠, 전화가. 예. 근데 여기서도 전화가 또 있죠. 누르면 아버님과 통화한대요. 좀 뜨고 이걸 돌려서 OK 버튼을 누르면 이걸로도 통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면 넘어갈 때는 이거예요. 전화면? 전에 적으로. 그리고 메인 화면 넘어갈 때는 얘를 길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보시면 이제 여기 얘네들 이거는 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냥 얘도 누르면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거고 얘하고 연결돼 있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지금 3개가, 얘네 2개는 이제 불이 꺼져 있어요. 보시면 얘네는 누르면 말 그대로 하면 차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프라는 거는 전방 추돌 표시잖아요, 지금. 전방 추돌 오프라는 건 얘를 누르면 전방 추돌 레이더를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라인이잖아. 라인 오프라는 거는 차선 이탈을 끄라는 거죠. 언제 끄냐? 시내 주행하실 때, 아니면 아버님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긴급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첫 번째 경고등을 줘요. 경고음을 줘요. 그래도 운전자가 반응을 안 하면, 브레이크에 반응을 안 하면 엔진에 올라가는 연료를 차단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 다음에도 반응을 안 되면 디스크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죠. 그러면 뭐 어쨌든 우리는 덤프트럭이니까 뭐 그래도 위험하지. 무거우니까 밀릴 수도 있고 바깥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를 좀 요해야 될 때는 꺼주셔도 되는데, 공차였다나 아니면 일반 주행을 하실 때는 켜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내 주행은 또 차가 계속 왔다 갔다 껴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차가 끼어들면 가까워지면 삐삐삐 경고음이 또, 그러니까 좀 신경 쓸 때 끄시라는 거고. 왜 이게 켜 있는 상태고? 그렇죠. 불이 들어와야지 켜져 있는 애고, 불이 들어와야지 작동하는 애라는 거예요. 원동 밀림, 보조 브레이크, 보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끄면 앞에 화면이 떠요. 이렇게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꺼짐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꺼지는 게 티가 나니까. 그리고 얘네는 내가 한번 껐다고 해서 시동을 껐다 키면 얘네들은 다시 또 활성화를 시켜요. 시동 껐다 키면 활성화 이 중요한 버튼이죠. 말 그대로 우리 험로 들어갔을 때 탈출 용도예요. 모든 차들 다 있겠지만 1단 노치와 2단 노치. 1단 노치나 2단 노치를 뭐 상황에 따라서 쓰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급해, 뭐 예를 들어서 더 딥하고 깊하게 빠졌어. 그러면 바로 2단 노치를 누르시면 돼요. 1단, 2단 안 거치고 2단 노치를 누르시면 되고. 얘는 앞으로만 간다 그러대? 그렇죠. 조향을 하면 안 돼요. 조향을 하시면 안 되는 버튼이 2단 노치고 1단에서는 괜찮아요. 1단에서는 괜찮고 2단까지 들어갔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끄는 방법은 2단부터 끄셔도 되고 아니면 1단만 눌러서도 다 꺼져요. 노치라는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게, 2단 노치에서는 핸들 조향을 하면 안 된다. 산악의 웅덩이에 빠졌네 차가. 그죠? 그럼 화살표가 앞뒤로 돼 있죠. 말 그대로 하면 웅덩이 탈출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구동축이 다 웅덩이 빠졌어. 앞으로 나오지도 뒤로 나오지도 못해. 그죠? 왜냐면 우리 차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천천히 간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수동차 같은 경우는 훅 튀어나가서 훅
반동을 받고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셀레이터 반응을 예민하게 해놔서 밟으면 바로 반응을 즉각 반응해서 엉덩이에서 빨리 힘을 줘서 탈출하게끔. ABS를 누르면 오프로드는 뭐 ABS. 현장이 아니라 이런 노면, 그러니까 노면도 지금 비 많이 오거나 눈 오거나 뭐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노면이 상태가 네. 눈 오거나 비 많이 오거나 하는 거고, ABS 오프로드는 브레이크 관련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실 게 이 세 버튼들이야. 뭐 현장이나 이런 데 쓸 때 뭐 가장 많이 쓰는 얘네들은 뭐 우리가 막 고속으로 달린 차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면 메인 배터리 차단 버튼이에요. 뭐 2, 3일 이상 운행을 안 해. 그러면 배터리 먹고 있으니.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이틀 이상 뭐 운행 안 했을 때는 시동을 끄시고 네. 얘를 누르면 네.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니라 5분 뒤에 차단을 해요, 얘가. 왜냐면 그 5분 동안에 지금 이 요수수의 파이프, 그러니까 배관 안에 들어있는 요수수를 회수를 해요, 얘가 다시. 그러면 회수하는 시간 동안은 얘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화면에 떠요. 끄면 5분 뒤에 뭐 잠시 후 저희가 뭐 전화를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요수수를 회수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장시간 운행 안 했을 때. 그렇죠.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시동 끄고. 그렇죠. 두 번째 용도는 이게 다 컴퓨터화잖아요. 지금 차들이 다 스마트해졌고 리오라는 애도 있고, 말 그대로 하면 다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우리 차도 그렇고 딴 차도 그렇지만, 오류라는 거는, 체크불이라는 거는 차가 망가졌어요가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도 가끔 뭐 여러 개 작업하다 보면 뻥나잖아요. 아무것도 작동 안 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증상에 주황색 스패너가 뜨면서 그 어떤 문구들이 뜰 거예요. 어디 이상, 어디 이상.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운행하세요. 운행하시고 뭐 휴게소나 아니면 현장 도착하셔서 시동을 끄시고 끄고 이거. 얘를 껐다가 다시 키면. 그렇죠. 한 10분 뒤에 다시 키면 리셋을 한다는 거죠. 리셋한다 버튼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체크불이 떴어. 그러면 불안해.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지만 우선적으로 체크불이 떴어 하면 이걸로. 운행 끝나고 시동 끄고 얘를 내렸다가 예. 다시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떠 있으면 센터에 전화하면 좋아졌다는 게 이 리오라는 애가 지금 각 사업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차 상태를 컴퓨터를 안 물려도 얘가 얘를 통해서 사업소에서 원격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장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운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스마트해졌죠. 여기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사업소에 전화하시면 얘네들이 아버님 차대 번호나 뭐 차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원격으로 얘네가 제어를 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정비를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운행하십시오, 아니면 당장 가까운 사업소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걸 알려주기. 경고등 뜨면 무조건 사업소로 가야 됐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물려봐야지만 증상을 하니까. 근데 간다고 해서 바로 또 봐주는 것도 아니야. 왜? 예약 고객들이 먼저 있으니까. 반나절 이상이 일을 못하니까 이런 기능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콤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면 헤드램프 범위 높이 조절이에요. 라이트를 올리고 위로 올리면 2단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래로는 4단까지 내려가요. 내가 언덕을 계속 치고 가면 라이트는 하늘 보고 있겠지. 그러면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버튼으로 가면 이제 계기판 조명, 이 전체적인 계기판 조명을 어둡고 밝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주행인데, 뭐 이거는 우리 쪽 이 자체 내에 주행 칸이 있어요. 주행에 관련된 정보 기능들이 쭉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주행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OK 버튼 있다, 아버지. 이렇게 OK. OK 버튼은 말 그대로 리셋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리셋을 시키는 방법은 얘 OK 버튼을 길게 쭉 눌러주면 000으로 리셋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쪽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전화 내역.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미디어. 그럼 아버님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을 틀고 있다 하면 음악 내역들이 뜨겠죠. 이걸로 다음 전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할 수 있고, 그냥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요. 전화면 넘어올 때는 요 전화면 눌러주시면 다시 메인 화면 오고, 그럼 왼쪽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차량 설정 관리 모든 검사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조명 학습 시작이라는 거는 이제 라이트 테스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들이 안 나가고 잘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시동을 안 걸고도. 이 키를 보시면 이 전구 두 개가 있죠. 얘를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두 개를 쭉 30 동안 눌러주면 밖에서 얘가 테스트를 시작해요. 라이트, 안개등, 상향등, 뭐 깜빡이, 등이 나간 게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끄실 때도 두 버튼을 길게 쭉 눌러주면 꺼져요. 그렇게 라이트 테스트시고 시작이고, 냉각수 온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량 검사에서는 차량에 대한 검사에 말 그대로 뭘 이것저것 볼 수가 있어요. 냉각수 온도, 배터리, 볼트. 배터리 볼트 어떻게 보는 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배터리가 지금 어떤지 보고 싶어. 몇 볼트 전압이 나오는지. 요거 누르면? 그럼 오케이 버튼 누르면 전압 26.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도 잔량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총 4축에 100%, 100%, 뭐 99% 이렇게 잔량 표기도 되고요. 그리고 공급 압력이라는 거는 우리 차의 에어. 그러면 12점 몇 바시 정상 범위야. 12가 넘으면 돼요. 그러면 엔진 오일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경고등이 뜨지만, 아버님이 궁금할 때 옛날에는 캡을 들어서 그 꼬챙이 그 장갑으로 닦아서 2번씩 닦아서 했는데 이젠 보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는 저렇게 평평하게 저렇게 평평한 돌에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30분 뒤에, 그러면 정상적인 이거 너무 시간 걸린다. 엔진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0분 뒤에. 서비스 주기라는 거는 얘가 4주 주기로 저희는 되어 있고요. 사전 통보를 4주 전에 차에서 알려줄 거예요. 아버님한테 차 오일 점검 받으러 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행하다 보면 깜빡하잖아. 그럼 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한 가격에 맞춰서 차 수리하러 가세요라를 4주 전부터 알려드려요. 그러면 아버님 저거 뜰 때마다 여기다 전화하시는 거야. 가까운 사업소로 전화하셔서 저 요번에 오일 가려고 합니다. 다 무상으로 그냥 가시면 예약만 잡으시면 걔네들이 알아서 그 주기에, 그 주행거리에, 그 연수에 맞게끔 정비를 다 해줘요. 됐고요. 그래서 차가 다 똑똑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량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주행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컴퓨터 버튼의 마지막에 주행 버튼이 있었는데 굳이 그거 안 보셔도 지금 자체에도 이렇게 주행 데이터라는 종류가, 그러니까 연비라든가 아니면 경로라든가, 아버님이 요번에서 어디 한탕을 뛰었는데 총 거리가 얼마고 기름을 얼마 먹었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경로예요. 눌러가 보면 경로가 1, 2, 3으로 나와요. 경로 1, 그럼 첫째 탕, 둘째 탕, 아니면 공차로 두 번째 어디 갔다. 그러면 연비를 얼마나 먹었고 이 구간 동안에 내가 뭐 단가가 얼만데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죠. 어차피 출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온 거니까 이걸 리셋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쭉 이 버튼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리셋이라고 떠요. 그럼 OK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려서 주황색 불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리셋 위로 올라갔을 때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경로가 리셋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0000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 경로 보시면 되고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뭐 기름은 얼마, 요소수는 얼마 갈 수 있다 했지만 아시다시피 새 차는 기름이 많이 먹어요. 당연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길들이는 시간이 수입차는 좀 오래 걸려요. 10만 킬로 이상 들여야지만 그나마 연비가, 그러니까 수입차들은 점점점 탈수록 연비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미션 자체도 학습을 하는 애기 때문에 운전자 습관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기아는 어차피 오토지만 완전 오토는 아니잖아요. 얘는 말 그대로 미션 자체는 수동 방식이란 말이에요. 눌러서 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지만 이 자체는 수동이에요. 구조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바뀌는 구간이 우리 차는 좀 늦어요. 늦고, 그러니까 반박자 정도 늦다고 보면 스틱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미션을 오래 쓰려면 교육에서 받았다시피 중립을 오래 잘 두시고, 신호 대기할 때 중립을 두시고 급출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미션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길을 들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당연히 연비는 좋아지고, 미션도 아버님이 이제 습관에 따라서 기아 변속도 뭐냐면 쭉 승용차처럼 계속 밟고만 있는 게 아니라 리듬을 주시는 거죠. 뛰었다 놨다, 이쯤에 기아 변속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버님도 전진 12단이에요. 이거 우리 차는 전진 12단이기 때문에 이 약간 리듬을 한번 타보시면서 아버님은 리듬으로 한번 해보세요. RPM을 쫙 올렸다가 발 뛰었다가 다시 던지고, 그러면 기아가 아버님의 운전 습관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션이라는 거는 보정도 할 때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미션도 가끔 보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 걸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뭔가 좀 덜그닥 걸릴 수도 있고 내 느낌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변속 구간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에다 예약하시고 그 보정 요청을 한번 하시면 미션 보정을 하면 또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아버님하고 미션하고 이렇게 맞춰가시는 거예요. 운전자 습관하고 이런 식으로 주행 데이터 쪽은 아버님이 이제 심심하실 때마다 보시면 되고요. 소비량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미션은 볼보는 자체 미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 미션은 ZF4의 그 만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미션을 만들어요. 걔네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두 번째 뭐 경고등 라이트 이런 거는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는 거. 정비예요.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정비가 DPF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잔량 표시를 볼 수가 있어요. 상태 표시창이 지금 적재되어 있는 DPF가 적재해 있는 AGN 적재량을 보여주는 거고, 그 아래가 정지 상태에서 리제네레이션은 우리가 수동으로 태운다라고 하잖아요. 수동으로 강제로 태울 때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적재량도 없고 엔진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얘가 작동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작동하면 RPM이 1500 있는 구간 달려주면 되겠네. 그렇죠. 적재량 한번 보시고 적재량이 좀 많이 쌓였네 하면 그런 식으로 쫙 한번 밟아주시고, 아니면 수동으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시내 운행을 많이 하시면 적재량이 많이 빨리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고속주행을 안 하는 차들은 그래서 많이 쌓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할 때 보면 설명을 많이 드린 이유가 저게 다 DPF랑 요소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뜨냐면 출력 저하가 떠요. 경고등이. 그러면 얘네들은 되게 사람을 출력 저하 12시간 전 말 그대로 하면 돌아서 운전 못 하잖아. 일도 못 잡잖아. 그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PF도 관리하고 좀 더 신경 쓰면 그런 경고등 안 뜨고 요소수도 꽉 채우지 않고 좋은 것만 넣어주시면 이런 경고등이 안 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라고 이제 정비라는 부분 설명드린 거고, 중앙잠금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밖에서 키를 잠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만 열리냐 양쪽 다 열리냐, 지금 모든 도어로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럽은 도둑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석만 열리게끔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연비 절감 및 그리고 라이닝 소모량 뭐 이런 거를 아끼기 위해서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배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왜 이상하지? 왜 전차는 그냥 밟으면 바로 디스크가 들어갔지만 드럼이나 지금은 뭔가 이렇게 엔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 보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를 꺼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선행 차량 표시는 지금 보시면 우리에게 앞차가 없지만 운행할 때 여기 앞차가 떠요. 머리가 앞차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게 선행 차량 표시가 앞차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앞차 머리 위에 속도까지 표시가 돼요. 얘가 앞차가 몇 킬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그건 냅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매틱이란 것만 끄시면 돼요. 브레이크 모양에 A가 안 돼요라는 X를 끄자. 말 그대로 보조 브레이크, 얘가 작동 안 한다. 얘는 시동을 껐다 켜도 그대로예요. 지금 설정한 대로. 그래서 표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껐다가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활성화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아버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또 차주가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예요.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어져.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눈 많이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브레이크 매트를 끈다. 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보조 브레이크가 먼저 들어가면 뒤쪽에 ABS나 이런 ESP나 뭐 브레이크 관련된 애들 기능이 조금 늦겠죠, 반응이. 풋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풋브레이크를 밟아서 ABS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근데 길이 미끄러운데 배기 브레이크가 같이 들어가. 뒤에가 밀리죠. 뒷바퀴가 흔들려. 약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거를 끄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그렇게 폭설 내리거나 해도
워낙 제설을 빨리빨리 하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후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매틱이란 것만 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냅두시고. 지금 보시면 요수수 에드블이라 써있고요. 그리고 기름, 그리고 이 빨간 선까지, 기름은 뭐 상관없지만 에드블, 요수수는 빨간불 이하로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출고 사자 모양 있죠. 얘가 이제 초록, 우리 차는 그냥 초록색이 나오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초록색은 연비도 좋고 차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말 그대로 얘는 에코, 그냥 일반 평균 모드라고 보면 돼요. 운전 모드가. 근데 운전 모드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기아를 보시면 모드라고 써있어요. 여기 그죠? 모드. 얘도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네. 반크러치 모드, 오프로드 모드. 왜냐면 이거는 이제 험로를 많이 가는 차니까. 이런 거는 얘는 반크러치 모드예요. 지금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 건 접안할 때, 천천히 뒤에 후진할 때 있죠. 천천히 붙어야 될 때, 그때 쓰시는 버튼이 반크러치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오프로드고. 그냥 일반 길에서는 그냥 모드를 바꾸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모드 두시고,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왜냐면 클러치가 반응하는 거랑 이게 다 달라지는 모드예요. 다시 한번 시동을 끌게요. 왜냐면 첫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켜실 때는 키를 하나, 두 개를 누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불과 스크볼이 떠요. 그러면 없어졌죠. 천천히 시동 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까 타시자마자 시동 걸었죠. 왜냐면 얘도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부팅을 해야 되고, 키 온을 또 해줘야지만 연료 필터에 있는 히팅이 되면서 겨울철에는 10분 이상 냅둬야 돼요. 10분 정도로. 왜냐면 연료 필터가 아래쪽에 수분이 모여있으면 얼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2단 돌린 상태에서 10분. 그렇죠. 그러면 연료 필터를 녹여줘요. 얘도 워밍업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날 더우니까 브레이크 안 밟으셔도 돼요. 옛날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는데 요즘에 뭐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앞차 요즘 차인데 브레이크 등 밟으면 시동 걸면 촌놈이라고 그런다고. 그냥 키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걸면 되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향만 안 되고 앞차 선행 차량을 쫓아가는, 앞차 속도에 맞춰서 하는 기능인데 운행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내 차예요. 이게 내 차고, 이게 내가 세팅한 가격의 숫자가 나와요. 운전할 때. 그럼 80이면 80, 75면 75, 90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숫자가 뜨는데, 내가 세팅하는 거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얘를 속도를 올리고, 지금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RPM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니까 운행하실 때는 달라요. 운행하실 때는 얘를 누르면, 왜냐면 리셋과 세팅 버튼이기 때문에 얘를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차 간격은 벌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칸수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운행하시면서 좀 타보셔야 돼요. 이건 이게 크루즈 컨트롤. 네, 실행하시면서 리셋과 그 세팅을 이걸로 하시고, 브레이크나 악셀레터 신호 주시면 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스타트 할 때 얘 버튼을 또 눌러주면 다시 활성화가 돼요. 그럼 아예 끄실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리셋. 시작할 때는 네, 이걸 눌러서 가격을, 왜냐면 지금 현재 만약 이걸 누르면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뜨겠죠. 그러면 최대 뭐 80이면 80, 예를 들어서 경제 속도만 달리겠다면 80, 아웃이 급하다면 90, 뭐 이런 식으로 고속주행 하실 때만 쓰시는 거예요. 시내 주행에서는 써봤자.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워셔에, 이쪽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서 4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겨울철에 되면 얘가 구멍이 작아요. 워셔액이 나오는 구멍이. 그냥 한파가 올 때 갑자기 워셔액이 안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저기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 4방향으로 하얀색. 그거를 이쑤시개나 뭘로 좀 뚫어줘요. 뜨거운 물에 버시더만. 저기가 얼어서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라이트 중에도 보시면, 제가 지금 얘를 내렸어요.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A라고 라이트가 떠요.
오토 라이트.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오토인데 상향등도 오토예요. 상대방 차량의 빛이나 이런 게 인식이 안 되면 얘가 상향등으로 켜요, 자동으로. 그럼 반대편에 차가 보인다 그러면 내려요. 이런 기능은 얘를 내리면 돼요. 끄는 것도 내리면 돼요. 킬 때도 내리면 돼요. 얘는 대신에 라이트가 오토거나 켜져 있거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토 열 때만. 네, 라이트 켰을 때는 상향등만 돼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오토에 놔두면 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 2개, 이쪽에 보시면 3개 근 그려져 있어요. 3개, 우측에도 3개. 승용차 똑같아요. 내가 조작하고 싶은 데를 누시고 돌리시면 돼요. 조이스틱처럼. 저 앞에 있는 삼각지대 카메라만 안 돼요. 저거는 수동으로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아버님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사업자하고 등록증하고 신분증 챙겨서 하이패스 고속도로 있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얘가 리오라네고, 그리고 얘가 GPS고요. 그리고 얘는 작업등이에요. 작업등. 작업등을 아까 달아놓은 거를 이 버튼으로 이제 따놨어요. 얘를 누르시면 작업등 켜져요. 그리고 얘는 무드등, 그냥 빨간 등, 그리고 아래쪽 게 그냥 일반 등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눌러도 등은 나와요. 저쪽도 나오고요. 이제 기아, 가장 중요한 게 기아인데, 기아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기아가 이따구로 생겼고, 드라이브, 기아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딸까, 그리고 나서 냅두면 알아서 오토가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가야 돼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A하고 M이 써 있어요. 이게 수동전환, 오토전환이에요. 운행 중에도 누르시면 수동전환 되시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넣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서 계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미션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넣으시는 거예요. 중립은 이런 식으로 엄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중립을 넣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립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 거고, 드라이브 놔보세요. 드라이브 까딱해야 돼.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드라이브 드시고, 만약에 후진을 해야 돼 그러면 후진할 때는 완전 제동,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 제동을 된 상태에서 그렇죠. R로 바꿔보세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R1 뜨고 이렇게 블랙박스 들어왔죠. 이때 출발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시 전진을 할 때는 꺾어서 다시 하시면 되고, 운행이 끝나시면 중립으로 두시면 돼요. 됐죠?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그냥 드라이브, 완전 제동 상태에서 후진, 또 완전 제동 상태에서 전진. 그러니까 차가 완전 승 상태에서 기아를 변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를 한번 볼게요. 반박자가 늦어요. 딱딱거리면서 반박되는. 왜냐면 얘가 에어로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체결된 걸 확인하시고 나서 스타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자동 놓고 그렇죠. 지금은 D5가 왜냐면 미션이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얘도 지금 상태를 알아요. 평지고 짐이 안 쓸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D5라는 기아를 잡아주는 거야. 아니면 짐이 실렸고 경사가 져 있으면 당연히 기아가 뭐 2단이든 1단이든 저단으로 약간 언덕이고 침이 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버님이 아까 수동으로 이렇게 기아를 내려서 단수를 맞추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언덕을 칠 때 쭉 달리다 보면 큰 언덕이 있어요. 한번 가다가 갤갤 될 거 아니야. 고속 12단을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를 아버님이 미리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운전 중에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 RPM으로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수동 전환은 꼭 쓰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 중요한 기능이, 이 기아에는 리타더가 있어요. 여기를 내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내리시면 브레이크 모양과 1, 그리고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 2, 3, 4. 오픈은 윗방향. 그리고 한 번에 쭉 내리면 일단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타더를 많이 쓰시라는 거는 당연히 연비 절감과 그리고 여러 소모품들 또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니까 리타더를 많이 쓰세요. 리타더, 그러니까 배기 브레이크는 쓰셔보겠지만 리타더하고 배기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리타더는 진짜 즉발이에요, 즉발.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말 시간 되실 때 한가한 도로에서 리타더를 당겨보세요. 1단부터. 왜냐면 6단을 당겨버리면 우웅 이렇게 서버려요.
되게 빨리 서요. 그러니까 1단부터 또 2단도 느껴보시고 3단도 느껴보시고, 오 알았어, 홈카만 알았잖아요. 그럼 고속주행 시에 굳이 브레이크 공차였을 때 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리타더만 당겨서도. 그 친구 말은 짐 실었을 때는 저거 하라 그러더라고. 수동으로 댕기라 그러더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워낙 무겁으니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차기 때문에 내리막기나 이런 데 위험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데서 위험한 코스에서는 쓰지 마시고, 그 고속주행 시, 그러니까 차가 없는 그런 한가한 도로에 운행하실 때는 리타더를 많이 이용하셔서 풋브레이크를 많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가 라인 그 패드 소모가 되게 빠른 거예요. 풋브레이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차였을 때나 아니면 한가한 도로였거나 뭐 큰 고속도로나 이럴 때는 리타더를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쓰셔보세요. 쓰셔보셔야지 아버님 몸에 맞아. 네. 중립은 항상 넣어두는 습관 계속 항상 두시고, 사이드는 잠겨 있고, 지금 그리고 핸들 끄는 거 아시죠 아버님? 네. 풀고 잠그고 이거 조정해 놓으셨으니까 안 건들게요. 그리고 이 냉장고, 아버님 잠깐만, 냉장고 켜놨나? 냉장고 꺼져 있으니까 냉장고는 그냥 단순하게 키시고, 온도가 2도로 세팅이 돼요. 2도까지 이대로 냅두시면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냅두시면 되고, 컵홀더는 여기 2개 더 있어요. 네. 컵홀더는 2개 더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서랍장을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해놨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창문 닦는 거하고 뭐 소화기랑 공구, 공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썬루프는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우선은 이거 교육을 마칠게요.